안녕. 오늘은 정적분의 계산 파트를 들어갈 거고요. 정적분의 계산은 이미 배웠었던 여러 가지 적분들에서 아래 끝과 윗 끝이 생겨서 이게 바로 구간이 정해진 구분에서의 함수값들의 합을 나타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쓰여지냐면 integral fx dx가 대문자 fx 플러스 c라고 부정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자를 적분하면 대문자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우리에게 아래 끝이 A고 윗 끝이 B일 때 아래 끝이 A고 윗 끝이 B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얘한테 적분상수 C는, 왜 이렇게 되지? 얘한테 적분상수 C는 어차피 빠질 거라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C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쓴다? fx까지만 써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미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잡아봤고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A가 B보다 커도 성립하고요. A가 B보다 작아도 성립하고요. A랑 B랑 같아도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A하고 B의 크기가 B가 선생님 더 작은데 문제가 안 되나요?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음수가 나오면 되니까요. 문제에서 주어준 아래끝, 윗끝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다? 정의이기 때문에 건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를 살짝 응용을 한 게 2번하고 3번인데,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fx, dx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마찬가지인 건 뭐다? 소문자를 적분하시면 대문자가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적분하면 대문자가 되고요. 아래끝이 A고 윗끝이 A래요. 그랬을 때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뺄게요. y 0이네요. 그래서 수2에서 이미 증명을 한번 했지만 심심해서 한번 더 해봤어요. 아래끝과 윗끝이 같을 때 그 적분값은 뭐다? 0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클 때,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는 없어도 상관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는 조건이야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아래 끝이 A이고, 윗 끝이 B인데, 문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윗 끝하고 아래 끝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 요렇게. 그럴 땐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처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적분을 해서 대문자를 만들고, 아래끝이 a, 윗끝이 b다 라고 했을 때, fb 빼기 fa예요.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선생님이 좌변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우변에 있는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를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우변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적분하면 대문자가 되고요. b에서 a까지 가라. 그러면 fa 빼기 fb여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가 어떻게 하면 얘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뭐만 붙여주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 주시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래 끝과 윗 끝을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붙이자 라고 배우게 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수투에서 한번 했었던 거를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거야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 마찬가지로 수투에서 이미 하고 넘어오기는 했어. 그래도 이걸 왜 날렸지? 그래도 우리 한 가지 체크는 하고 넘어가 보자라는 거야.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정석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복사. 여기는 붙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써야죠. 할 수 없죠. 그럼 볼게요. 문제에서 fx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예요.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적분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랬을 때 인테그럴 a하고 b하고 fx, dx를 처리하여라 라고 하면 제 이하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따라 그려볼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함수값들을 촘촘하게 더해서 자, 어디까지 더해라? 자, 어디까지 더해라? b까지 쫙 함수값들을 더해라. 라고 해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냥 우리 여기 스퀘어라고 표시되는 영역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영역이겠네요. 그래서, fx가 양수면, 나 왜 이렇게 썼지? 자, 그것이 적분값이 막바로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됐어요. 자, 물론 y는 fx라고 쓸 거고요. 자, 중요한 건 항상 다 음수일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구해야 하는, 제이가 구해야 하는 정적분의 구간이 모두 음수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에서 b까지 fx, dx를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열심히 따라 그려. 어이구. 자, 함수 값들을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표시하는, 자, 넓이가 지금 저 색칠된 부분이랑 똑같은데, 함수 값들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양수로 붙이는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뭐다? 절대값 처리를 하는 것과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공식에서는 뭘 제한하냐면 마이너스를 처리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과 같아질지니? 넓이와 같아질지니?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붙이면 넓이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선생님, 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번외니까 회색으로 갈게요. 위에 걸 응용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바로 fx인데요. 자, 우리한테 a에서부터 b까지 자, 함수식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어떡할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적분값과 넓이가 똑같은데요. 여기는 적분값과 넓이가 부호가 서로 반대네요. 라고 자, 인식이 된다면 여기 뭐다? x절편의 값을 구하세요. c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c까지 fx dx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양수니까 곧 넓이. 자, 그런 다음에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fx dx는 넓이를 취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양수와 요렇게 있는 양수가 계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회색으로 쓰고 싶다. 자, 넓이를 구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이제 기본 공식을 한번 하러 들어갈 건데 기본 공식을 잘 생각해 보면 정적분이라는 이 기호 자체가 썸 함수의 s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썸 함수인 뭐다? 시그마의 성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있다면 개수는 바깥으로 빼주고 뿔마가 있다면 뿔마로 분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다?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가는 거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시그마의 성질이라는 걸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날 잘 보세요. 자, 선생님 아래끝, 위끝. 지금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아래끝과 위끝에 대해서 얘를 분배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방향으로는 문제가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 어떤 식이 있는데 아래끝과 위끝, 아래끝과 위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야. 아이고. 뒤에 나와 있는 식이 서로 일단 한글로 써드릴게요. 서로 다른 식이 써 있어. 그럼 뭘 한다? 아래끝과 위끝을 기준으로 놓고 얘를 계산해준다. 자, 뭐 해준다? 계산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밑에 식으로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볼 건데 A에서 B까지가 있을 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값을 이렇게 따로 뭐다?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C가 뭐가 되냐면 딱 풀이 되는 거야. 접합. 왜냐면 얘 아래끝, 위끝 그래서 위끝,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끝, 위끝 하면서 이 C가 뭐가 된다? 딱 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C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시작 지점인 A에서부터 끝 지점인 B까지 fx를 적분한 게 된다라는 건데 이쪽 방향은 문제가 잘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A에서부터 C까지 그리고 C에서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얘가 딱풀이 되는지 아니면 얘를 뒤집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디서 쓰냐면, 자, 어디서 쓰는지 잘 보세요. 이 뒤에 식이 똑같이 생겼으면, 자, 여기가 서로 같은 식이라고 할게. 서로 같은 식이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딱풀이라고 얘기를 해줄게. 접합해라, 붙여라 라는 거야. 자, 뭐라고? 서로 같은 식이면 딱풀이고요. 서로 다른 식이면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서로 같은 식이면 딱풀이고요. 서로 다른 식이면 계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는 자, 지금 사실 2번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지금 자, 실제 책에 나오는 내용보다 이 별표 친 내용들이 자, 그러니까 역방향 이쪽 방향 말고 자, 이쪽 방향의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런 계산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계산이라서 이런 게 나오면 2점짜리 아니면 3점짜리에서 컷이 돼. 그런데 이제 배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부터 응용이 시작되는데 그게 절대값이 포함되거나 아래끝과 윗끝이 모두 상수이거나 정적분의 치환이거나 부분적분이거나 이런 식으로 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가 실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정적분을 체크하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자, fx dx야 이렇게 나와. 그런데 알고 보니 fx라는 식을 내가 아무거나 그릴게. 짠! y는 fx라는 식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아이고 나 이걸 확대시키려는 의사는 없었는데 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절대값 취한 것을 정적분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자 선생님 그러면 그래프를 양수 방향으로 다 올리면 그냥 대략 올릴게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서 결국은 형광펜으로 따라 그리고 있는 요런 함수를 적분하라는 거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양수였었던 부분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fx, dx 양수인 지점은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가 C라는 건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C까지 양수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 부분을 들어가 주세요. 자,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C에서부터 B까지야. 그죠? C에서부터 B까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갖고 있었던 fx의 값을 뒤로 뒤집어야 돼. 그죠? 자, 뒤로 뒤집다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뒤집는 걸 마이너스가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fx dx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정적분은 우리가 어디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양수와 음수가 갈라지는 이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음수인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처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의 아래끝과 윗끝의 구간에서 아래끝과 윗끝의 구간에서 양수 영역과 음수 영역을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뭐라고? 양의 함수값과 자,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자, x의 뭐 정의역에 말을 하면서 써서 자, x의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 t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x의 영역이 a에서 c, c에서 b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자, 우리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정적분 문제 들어가면서 선생님 좀 이따가 이거는 아까 그 4번 테마야 이렇게 해서 붙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아래끝과 윗끝이 모두 상수인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가 나올 거야.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막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것보다는 자, 한번 네, 이거 캡처를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애초에 PDF를 갖다 놨더니
자, 캡처가 안 돼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하나 참고에다가 갖고 올게요. 자, 자, 두 번째 걸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 fx는 sin x 3, fx 코사인 x. 자, 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볼게. fx는 sin x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fx 코사인 x dx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래 끝과 위 끝이 모두 상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은 뭐 모르겠다. 얘를 적분을 해보자. 나 이 펜으로 쓰고 싶었는데. 자, 얘를 적분을 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적분하고 아래 끝을 0, 위 끝을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 답이 상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야. 자, 뭐라고? 상수라는 게 포인트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제이도 보기 쉬우라고 아예 식을 데려다 놨는데 그렇게 안 데려다 놓는다면 fx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여기에 gx라고 나오고 더하기 인테그럴 자 숫자 a 숫자 b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hx dx 물론 이렇게 막 fgh처럼 막 모든 게 이렇게 다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자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자, 아이고, 얘를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 얘가 뭐라는 거다? 아, 상수라는 거다. 자, 그러면 걔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에게 fx라는 식은 뭐다? gx 플러스 상수 k 이렇게 놓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이야 있잖아.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로 선생님 식을 한 번만 바꿔볼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여기가 fx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 다음 단계를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저 상수 부분을 조금 뭐란다? 검토를 하게 될 거야. 자, 그 상수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a하고 b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그때 fx 자리에 뭘 대입하냐면 gx 플러스 k를 대입해서 얘를 dx를 하면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지금 k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계산을 하는 게 이 문제의 매를 박스를 치고 싶었는데 이 계산을 해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다? 자, 상수구나 k구나 그러면 그것을 fx에다가 쏘로록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래 끝과 위 끝이 모두 상수인 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때 기본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의 치환적분법 100 중요하다. 자, 그럼 볼게요. 정적분의 치환적분법 진짜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그럼 치환적분법에서 늘 이렇게 식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푸나요? 네, 그냥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우리 치환적분이라는 걸 언제 사용한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주로 다항함수와 다항함수의 곱, 그죠? 다항함수와 무슨 함수의 곱? 유리함수의 곱. 그리고 다항함수와 무슨 함수의 곱? 무리함수의 곱. 가끔 다항함수랑 무슨 함수냐면 지수함수 중에 익스포넨셜 x승과 관련된 식. 이런 것들에서 이제 치환적분을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사실 부분적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풀기 때문에 얘는 약간 양다리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주로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때 치환적분을 쓸 때 언제 쓴다라고 알려드렸냐면 자, 우리가 문제에 뭐가 있다? fx가 있을 때 이 옆에 f'x가 곱해져 있다. 근데 걔를 적분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쓰자 라고 했었던 거. 오케이?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막 속미분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봐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f의 gx 왜냐면 우리가 주로 합성함수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얘가 뭐야? 속미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dx 이럴 때 적분을 해라
라고 했어. 이럴 때 치환적분을 해라. 자, 어떻게 치환해라? gx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하여라. 이렇게 배웠었던 것이 뭐다? 치환적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g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우리가 부정적분일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자, 뭐라고 했냐? ft 한 다음에 뭐다? t 프라임 d t. 아, 잠깐만. 여기 조금 수정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지정해놓고 선생님이 쟤를 gx, dx는 뭐다? dt다.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 sorry. G'X dx인데, sorry. 자, 그래서 여기를 ft로 치환을 하고, G'X dx가 dt니까, dt구나. 라고 해서 뭐다? 쟤를 적분해서 대문자를 만들고 플러스 c를 만들자. 이게 바로 뭐다? 부정적분이었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정적분이라는 걸 할 거라서, 인테그럴 여기에서 a, 여기에서 b라는 아이가 생길 거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아이가 뭐가 생기냐면 f의 gx라는 합성함수 곱하기 속미분이라는 g'x dx를 처리를 하여라 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뭐야? 무언가의 속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쓸 거라서 자, 속에 있는 gx를 t로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g'x dx는 dt라고 하는 것까지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우리 적분할 때 되게 핵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내가 지금 문자를 x로 보고 있어 라는 이 파트란 말이야. 나 지금 문자를 x로 보고 있으니까 나는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뭐라고?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곧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저 인테그럴을 뭘로 바꿀 예정이야? dt로 바꿀 예정이야. 여기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저 까만색 부분을 한번 바꿔보면 자, 미안. 자, ft라고 나오고 g'x dx가 dt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선생님, 문자가 t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아래 끝과 이 위 끝도 당연히 t에 관한 영역으로 바뀌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진 게 어떤 게 필요해지냐면 ga. 자, 뭐야? t가 x가 a일 때 t의 값이 필요하거든. 짠. 자, x가 a일 때 t의 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거를 알파라고 미리 지정을 해놨고 자, x가 b일 때 빠바바 자, 그래서 x가 b일 때 g의 값이 필요하다. t의 값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베타라고 지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여기가 자, t가 알파, t가 베타. 이렇게 해서 아래 끝, 위 끝이 변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앞으로 진짜 죽을 때까지 치환적분을 공부하는 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래 끝, 위 끝을 변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다. 자, 뭐다? 아래 끝, 위 끝에 값을 치환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 라고 아래 끝, 위 끝에 값을 치환해야 된다. 왜냐면 치환적분을 하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게 잘해. 그래 놓고선 뭘 한다? 정적분을 할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아래 끝, 위 끝을 치환하는 걸 까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싸 병 나 다 했는데 선생님 답이 틀려요. 근데 심지어 그거 보기 1, 2, 3, 4, 5에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함정이 될 테니 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혹시 바람 소리가 많이 심하면 자, 조금 소리를 키워 주십시오. 가능한 한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태풍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박스를 완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희망. 자, 얘를 줄이고, 왜 이래. 자, 얘를 줄이고, 짠, 조금 별표를 너무 못생기게 그려서 별표를 이렇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끝, 위 끝을 치환하는 거. 정적분의 치환적분법 저것만 알면 정적분에선 태클 걸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다음 내용으로 부분적분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선생님 부분적분은 도대체 언제 등장하나요? 제야 물론
치환적분이 분수일 때 등장해도 똑같은 패턴이야. 내가 대표적으로 곱으로 표시된 것만 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적분의 이제 부분적분법을 할 건데 부분적분법은 언제 주로 등장하냐면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다항함수랑 삼각함수, 다항함수랑 아이고 로그함수, 그리고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물론 기타 등등도 많지만 주로 여기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야? 곱해져 있는 형태다. 일단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치환적분을 의심하시고 부분적분은 가장 마지막에 의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왜 부분적분을 가장 마지막에 의심하라고 하냐면 얘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얘 때문에 한눈에 빡 하고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래요. 자, 이런 얘기는 다 차치하고, 자, 우리 부분적분을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u와 u 프라임, v와 v 프라임에 대해서, 자, u 프라임과 v를 설정한 후에 뭐 해라? 얘를 적분하고 얘를 미분해서 v 프라임과 u를 만들어내라. 그런 다음에 얘 빼기 인테그럴 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부정적분은 인테그럴, 자, 뭐다? u 프라임 v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dx였다 라고 표현이 된다면 u v 프라임 빼기 인테그럴 uv인데 왜 v 프라임이야? 인테그럴 뭐다? u v 프라임 dx야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가르쳐 드렸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야? 부정적분이고 그렇다면 정적분이라는 얘기는 인테그럴 보다 a에서 b까지 아래 끝과 위 끝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자, uv 정적분이니까 얘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라는 뜻일 테고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uv 프라임 dx를 하라는 뜻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준다? 인테그럴의 값에 다 똑같은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치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a하고 b가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다. 자, 이 이상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오케이? 얘는 그냥 그래서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그냥 외워놔 라고 했는데 제이야 내가 너하고 우함수 기함수를 하면서 자 커다란 난관에 봉착을 하면서 이 친구가 우함수랑 기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기함수, 우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을 굳이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는 증명을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증명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어. 그런데 증명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대가 자, 이게 꼭 증명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명을 들으면서 머리에 한 번 더 각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우함수라는 건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고 그랬냐면 y축 대칭이다 라고 했고 삼각함수라고 하면 뭐라 했어? 카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뭐다? 우리가 자, 기함수라고 하면 얘는 원점 대칭이고요. 자, 뭐다? 선생님이 싸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쵸? 자, 가끔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어. 신기해요.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어. 신기해도 되고요. 사기쳐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것들을 토대로 기억해 둘 게 뭐냐면 자, 정적분의 값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래끝과 윗끝이 중요해. 아래끝과 윗끝에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야. 물론 A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가셔도 상관없어요.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는 반대야. 이럴 때 특징이 성립을 합니다. 어떤 특징이 성립을 하냐면 자 뭐다? 2배가 되고 0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2배가 되고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원점 대칭인 건 외워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신기해영 이렇게 외우라고. 뭐라고? 자, 원점이 신기해영 이렇게 외우라고. 뭐라고? 자, 원점이 신기해영 이렇게 외우자. 지금 만든 거야. 자, 뭐라고? 지금 만들었어, 너 때문에. 자, 원점이 신기해영 이렇게 해서 자, 원점 대칭인 기함수는 사인함수이기도 하지만 정적분을 하면 0이 나온다 해서 원점이 신기해영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렇게 두 문자 따는 게 주로 국가고시 보는 애들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 자,
뭐 우리 일단 급한데 뭐 암기하는 방법 다 차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원점이 신기해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y축 대칭 코사인은 우함수고 2배다. 얘는 어떻게 두 문자를 떨지는 자, 이제 이거는 너에게 자,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이 신기해용 외우고 아니면 반대는 다 뭐야? 무슨 함수겠어? 우함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유치뽕으로 알려드린 건 얘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내가 증명을 했었던 거라도 나중에 기억이 나면 자, 혹시나 자, 시험 때 기적적으로 기억이 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너에게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함수에 대한 증명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를 처리를 할 건데 그대야. 우리가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에서 끝나면 증명이 끝난 거라고 해서 좌변에서 시작할 건데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제 우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얘 뭐야?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치면 여기가 0이거든. 아, 그럼 y축 대칭이니까 뭔가 0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간을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0에서 a까지로 이렇게 구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 dx 더하기 자, fx dx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함수가 같으면 뭐다? 딱풀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짜자자잔 짜자잔 자, 오늘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함수가 같으면 딱풀이다 이렇게 했던 얘기 기억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역방향을 자, 내가 찢어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가 같으니까 딱풀이다. 그래서 0이 딱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얘를 그림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아, 넓이 2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를 굳이 맨날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무슨 체크를 할 거냐면 이 2배 체크를 식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체질적으로 마이너스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플러스로 바꾸시면 돼. 모든 증명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 문자를 파악해 보건데 아 문자 x구나. 그럼 x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치환적분의 기법을 자 차용을 하면 x가 마이너스 t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면 dx는 마이너스 dt야 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인테그럴을 데리고 오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치환적분을 하면 t로 정의역도 치환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 자리 조금 떼서 밑으로 내릴게요. 자, 우리 x가 마이너스 a면 t는 뭐다?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가 0이면 t는 0이구나. 그래서 자, 우리 아래 끝인 마이너스 a 대신에 a가 대입이 될 거고 자, 윗끝인 0 대신에 0이 대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할 거고요. dx 대신에 마이너스 dt를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아이고 요 마이너스를 이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꾸는 데다가 사용을 해버릴 거야. 그래서 인테그럴 0에서 a까지 f-t dt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얘 t라고 썼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에서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f 마이너스 x dx 치환이 아니라 문자만 그대로 배열만 바꾼 거야 x로.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함수이면 이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우함수니까 fx dx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어느 부분을 저 연두색으로 표시된 인테그럴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fx dx라는 부분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연두색 박스를 해결을 한 거야.
또로롱.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얘도 조금 이렇게 당겨다 놔버릴까?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맞춰줄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명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방금 계산에 마친 연두색 박스를 0에서부터 A까지, 자, fx, dx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애를 그대로 0에서 A까지 fx, dx예요. 오메, 선생님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fx, dx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여기에서 시작한 아이가 이렇게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는 기함수래 그랬을 때 인테그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가 겁나 궁금하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 그런데 선생님 마찬가지로 기함수도 원점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a에서 자, 어디까지? 0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fx dx라고 해서 딱풀식을 썼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위에 연두색에서 했었던 걸 날로 가지고 올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파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여기를 따라랑 복제. 완전 날로 먹기. 자, 잠깐만. 얘를 이렇게 지우고, 자, 요 연두색 파트를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면, 요렇게 데리고 올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지냐면 여기 마지막 줄이 좀 얘기가 달라져. 왜냐면 방금 전에는 기함수였는데 미안 우함수였는데 2번은 기함수란 말이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fx, dx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시작한 이 식의 자, 계산을 해주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자,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fx dx라고 쓰시고 여기다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fx dx야. 오메메 선생님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빵이네요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면을 확 줄이긴 했는데 자, 봐봐. 자, 우함수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2배가 됐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기함수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서 결과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자, 잠시 녹화 끊었다가 문제풀이 몇 개 하고 수업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